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의 손혜연입니다. 제가 그 조이문 교수님으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발표를 의뢰받고 세 가지 느낌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법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 관련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좌절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보고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사실은 이 동물을 인간과 유사한 그런 법인격체로 인정하는 그런 사례여가지고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점이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 사례라는 점이 또 저한테는 이 발표에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요. 이게 아르헨티나가 이게 반복적인 경제 실패 그리고 그렇죠. 항상 지금 그 9번째인가 10번째로 디폴트를 선언한 그런 나라로 기록이 되면서 사실 이 국제사회의 문제야로 취급을 받는데 이 사례만큼은 굉장히 선도적이고 또 모범적인 그런 사례여서 항상 아르헨티나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아르헨티나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항상 부족한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이게 아르헨티나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부족하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조희문 교수님이 저한테 요청해 하셨던 거는 어떤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 그런 조문을 하셔서 오늘 발표문도 그러한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렇게 이 동물권과 관련해서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요, 애완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중남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10가구 중에서 8가구가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대다수는 한 60% 이상은 개를 키우고 있고요. 한 30% 정도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아주 좁은 아파트에도 다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는요, 중성화하는 문화가 없어서 개의 14%만 중성화 수술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죠. 여기 보시면 6월 2일이 아르헨티나의 개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는 지금 동상이 보이잖아요. 이 개가 경찰견이었었는데요. 범죄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과 범죄자가 총격전을 벌이면서 경찰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그 경찰을 구하고 대신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대요. 이 개 이름이 초니노라는 개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견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니노라는 거리 이름까지 지정을 해주고 또 6월 2일을 개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동물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보편화된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뭐죠?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이거는 도그워커, 그러니까 개 산책시켜주는 그 아르바이트생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앱이 있는데 뭐 도그워커를 고용하는 그런 앱도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지금 지도에 보이시잖아요. 어디에 도그워커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도그워커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앱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 동물과 함께하는, 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그워커인데 아르헨티나에 가시면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공원에 이 도그워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홈피에서도 그 개들을 산책시켜 주라는 그 안내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그워커가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럴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이런 동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동물권 단체들이 동물원에 억류된 동물들이 법인격체이고 억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이 동물원에 억류되어 있는 동물들의 석방을 위한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법원에서 거부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은 인신보호 영장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체나 권리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동물들에게 그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다른 법, 뭐 동물보호법이라든지 뭐 환경법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니까 오히려 이런 동물들에게 법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이 동물을 위한 법적 보호나 동물 복지를 강화하도록 입법부를 설득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동물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판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에게 인간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법 인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오랑우탄 산드라 사례와 침팬치 세실리아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동물권에 대해서는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물 법률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아르헨티나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연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 동물을 사물이나 재산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고에서 이 점차적으로 동물도 지각하는 존재고 권리의 주체다라고 하는 사고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게 판결 후에는 또 동물원이 폐쇄되고 생태공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 때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동물원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왜 폐쇄가 됐지? 주민들이 완전 부촌에 있거든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이 지금 여기 산드라가 있었던 그 동물원이에요.
근데 부촌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항의를 해서 동물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이 동물권 판례가 결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동물원을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을 법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앞장서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사례가 던져주는 함의는 결국은 인간의 우월성 그리고 경제 성장, 뭐 생태계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주장을 한다면 결국은 환경 보존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환경 보호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요. 또 자연을 인간이 속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비인간 사람, 뭐 생태계, 뭐 자연계 이런 비인간 사람의 권리를 확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라는 점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동물을 법의 주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진화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조임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에콰도르나 아니면 콜롬비아의 경우는 헌법에서 뭐 자연을 그리고 동물의 권리의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법 체계가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이 동물권을 인정하는 법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헌법에서도 동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게 헌법으로 인정한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이 동물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그런 법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 문화가 성숙돼야 제도가 바뀌는 사례가 있고 제도를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이 문화가 제도를 바꾸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에콰도르나 그 콜롬비아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토속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빠차마마라든지 이런 뭐 이 토속 문화가 결국은 이 헌법 에서의 자연권 인정으로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토속 문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 아르헨티나는 정말 완전한 유럽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더 보편적인 그런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